10만이 여러분, 오늘도 태아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아기와 현실 상황을 비교했을 때 가장 태아기의 현실과 다르게 가장 세게 느끼는 마음은 아무래도 죽음의 공포일 거예요. 많은 태아기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꽤 많은 분들이 태아기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죠. 현실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해하거나 죽이려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근데 태아기를 들여다보면 종종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부모님에 의해서 어떤 마음이 일으켜져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고 어떤 방법으로 청산을 하고 어떻게 인식해서 청산을 해야 될지 비워내야 할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이라는 건 부딪힘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올라오고 그 마음을 바라봐 주지 않을 때 몸에 저장이 일어나고 그 저장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죠. 부모님이 나를 낙태하려고 고민했던 그런 경험 정보가 있거나 혹은 위로 부모님이 낙태한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은 아마 나의 태아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 되고 받아들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하시면서 마음을 비워낼 텐데 그 마음을 비워낼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비워낼 때 태아기의 죽음의 공포의 마음 생성이 내가 그냥 죽음의 공포만 느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공포만을 이렇게 느껴서 비워낸다면 나는 이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바라보고 비워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은 한 면만 있는 게 아니죠. 열등감을 느낀다면 내가 우월감이 있는 거고 미움받는 마음이 있는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그렇죠? 수치당한 마음이 있다면 수치 주는 마음이 있는 거고 약자의 마음이 있다면 강자의 마음이 있는 거고 버림받은 마음이 있다면 버리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태아기에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건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꼈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죽음의 공포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마음, 살기죠. 살기의 마음도 같이 인식을 해야 이 마음이 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공포를 느낀 상태에서 살기를 통해서 죽이려는 마음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때 그 마음이 부딪혀서 일어나고 그 일어난 마음이 저장되는데 그 마음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면 진짜 고통스럽게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태아기의 마음으로 태어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마음을 같이 인식을 하고 같이 쓰면서 사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두려움만을 느끼기도 하고 혹은 살기나 분노만을 느끼고 사용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죠. 완전히 양면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상반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현실에서 살 때는 두려움만을 계속 느끼기도 하고 혹은 이 두려움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거부감이 들 때 오히려 살기 분노만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무의식이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쓰고 살면 나는 내가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구나. 걱정, 근심, 뭔가 모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느끼고 사는구나 라고 인식할 때 이런 수행자분들 같은 경우 두려움만을 지속적으로 버리겠죠. 하지만 마음은 짝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죽음의 공포 혹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 이면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이 마음을 일으키는 살기 분노를 같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살기 분노는 당연히 상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마음이 올라오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싸움을 한다면 그 속에서 나는 엄청난 살기를 느끼죠. 그 싸우는 거, 남을 해하는 거, 남을 어떻게 보면 때리는 거, 이건 엄청난 살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살기를 남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살기라고 인식되지 않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고도 느끼지 않죠. 저 사람 왜 이렇게 살기가 심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분노가 심하지라고 느끼지? 그걸 내 마음이라고 인식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마음, 내가 와, 저 사람 살기 심하구나, 저 사람 분노 심하구나라고 느끼는 거, 그 느끼는 마음은 내 안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살기나 분노가 없는 분들, 만약에 없다고 친다면 상대를 보면 싸우는 상황만 있는 거지, 그게 막 살기다, 뭐 분노다, 이런 걸 인식할 수 없죠. 근데 살기, 분노로 내 안에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무섭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두렵다,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두렵네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짝꿍이에요. 내가 아무리 두려움만을 인식해서 비워내도 살기는 그대로 있죠. 근데 이 살기는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살기가 건드려지면 난 당연히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쳐들겠죠. 버릴 수가 없어요. 비워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두려움을 비워내도, 공포심을 비워내도 이 살기에 의해서,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살기에 의해서 공포심은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포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싸울 때, 어떤 싸움이 벌어졌을 때, 공포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살기를 내가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마음으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을 느끼고 그때 올라오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게 한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 그 태아기의 공포를 인식해서 비워낼 수가 있는 거죠. 살기를 인식할 때 두려움을 제대로 비워낼 수가 있는 거죠. 반대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살기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움을 안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기를 이렇게 상대한테 쓰거나 할 때 누군가가 두려움을 느껴요. 저 사람 되게 두려움 많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 두려움이 많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느끼는 마음인데, 나는 두려움을 인식 안 하고 나는 분노가 심하고 살기가 심한 사람이라고만 느끼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죽음의 공포, 이 마음을 비워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는 두 마음이 같이 저장되어 있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의 공포는 정말 여러분이 현실에서 제대로 느껴서, 제대로 인식해서 비워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알게 모르게 나를 정말 괴롭히고, 별것도 아닌 일에도 내가 남들보다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남들보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로 태아기를 보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자꾸 느끼면서 별것도 아닌 일에 자살 사고가 돌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알게 모르게 나를 해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죽음의 공포 이면에 살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살기나 분노는 남한테만 쓰는 건 아니에요. 이 마음은 남한테 쓰기도 하지만 나한테 쓰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죽음에 노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가장 나는 수행자 중에 한 분이 태아기에 엄청난 죽음의 공포를 갖고 태어나신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태아기의 공포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막 웃으시면서 본인은 정말 남들보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대요. 두려움을 거의 느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자기는 오토바이를 타고 스피드를 엄청나게 즐긴대요. 그리고 위험한 걸 정말 좋아한대요. 아슬아슬한 걸 정말 즐긴대요. 그 아슬아슬한 걸 즐기고, 그 위험천만한 거를 즐기고 스릴을 즐기는 그 마음이 살기죠. 이 살기라는 건 남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하는 마음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분이 태아기의 공포, 두려움을 전혀 안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 살기의 에너지로 본인을 위험한 곳으로 자꾸 이끄는 거죠. 오히려 태아기의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절대로 죽음의 공포 혹은 잘못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들은 하지 않을 거예요. 위험한 걸 즐기지 않을 거예요. 그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 마음으로는 두려움, 공포심이 잘 느껴지지 않았지만 머리로 이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꾸 알아차려 보겠다고. 당연히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인식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이 현실에서 내가 분명히 태아기의 공포심, 두려움이 있을 법한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음에도 내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뭔가 스피드를 즐기거나 뭔가 좀 위험한 일을 즐기고 있다면, 혹은 남들한테 뭔가 살기 분노를 쓰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혹은 내가 살기 분노는 전혀 없이 두려움만을 느끼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 당연히 또 다른 면인 살기가 있고 두려움이 저장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건 내가 그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보지 않는 거죠.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살기를 느끼고 있다면 두려움을 인식해서 그 두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두 마음을 드러내서 그걸 태아기의 마음으로 인식해서 비워낼 때 여러분이 태아기의 죽음의 공포를 제대로 인식하고 비워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태아기를 보냈는지, 혹은 낙태 관념체를 갖고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그 마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인식해 보기 위해선 내가 배경 정서에 걱정, 근심, 두려움,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눈을 감고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무 일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뭔가 모르게 걱정, 근심,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나는 태아기에 걱정, 근심, 불안감, 죽음의 공포,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을 썼을 가능성이 아주 크게 있는 거죠. 더 노출이 됐을 때, 그 마음이 더 노출된 상태에서 삶을 사시는 분들은 집에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올 것 같은, 누군가가 찾아오는데 찾아와서 나를 해할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정말 태아기에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마음이죠. 그럼 나는 그 마음을 배경 정서로 깔고 노출된 상태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혹은 내가 알게 모르게 현실에서 별것도 아닌 일에 자살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이것 또한 어떤 단축키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죽음의 공포 혹은 죽음을 계속 생각하고 느끼고 살았을 수 있겠구나, 태아기에. 혹은 현실에서 알게 모르게 생각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일어나는데 세상이 그냥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다, 전쟁이 나서 싹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나 느낌을 갖고 이런 생각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것 또한 죽음의 마음을 많이 느끼고 사신 분들이죠. 살기의 마음이거든요. 죽음의 마음을 느끼면서 살기의 마음도 같이 느끼고 사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생각이나 느낌 또한 내가 태아기의 마음을 유추해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아기의 공포와 그 이면에 저장되어 있는 살기를 함께 인식해서 알아차려서 계속해서 비워내신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현실에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 정말 중요한 태아기의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면에 저장되어 있는 살기에 대해서, 마음은 하나가 아닌 양면의 마음을 갖고 저장된다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